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한국파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파마가 고지혈증 치료제로 유명한 로수젯에 대한 구강붕 해정 개발을 한다고 하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하겠습니다. 대체 구강붕 해정이 뭐길래 이 정도냐? 아니면 이거 하나 때문에 그냥 오르는 거냐? 그렇다면 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걸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파마는 로수젯 구강붕 해정에 대한 렉스팜텍에 대한 개발을 한국의학연구소에 임상을 각각 맡길 계획입니다. 한국파마는 허가, 생산, 판매를 담당하게 되고요. 한국파마가 로수젯 구강붕 해정 개발에 나선 것은 치료제가 복용 연령대가 높기 때문입니다. 구강붕 해정은 물 없이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가 있는 약을 말하는데 아무래도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어서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고령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고령자들은 정제, 알약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구강붕 해정이 더 주목을 받는 부분도 확실히 있고요. 복약 순응도는 환자가 처방된 약물이나 치료 지침을 정확히 따르는 정도를 말합니다. 순응도가 높다는 것은 환자가 정해진 용량, 시간, 방법에 따라서 꾸준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이 순응도 같은 경우에는 환자 치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지 않거나 복용을 중단하면 치료 효과가 떨어지거나 질병이 악화될 위험이 커지게 되는데, 치료제의 제형이 복용이 간편해지면 복약 순응도가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겠죠. 문제는 이 구강붕 해정으로 제조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구강붕 해정은 입 안에서 빠르게 녹아야 되기 때문에 용의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냐로 갈리게 되죠. 너무 느리게 녹으면 복용이 불편하고 너무 빠르게 녹으면 취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상적인 용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약물 조성이나 부영제 조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약물이 입 안에서 녹기 때문에 쓴맛이나 불쾌한 향이 느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차별화된 기술이 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구강붕 해정은 쉽게 부서지거나 조작 중 변형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서 물리적인 안정성 확보도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 파마는 성공적인 개발과 출시를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미니 정제인 페노코린 캡슐, 그리고 제형 변경 기술, 억제류는 뭐 크리롤, 파마 에피나코나졸 같은 다양한 제품의 의약품을 이미 개발을 했고, 제품 생산 중에 있는 만큼 본인들이 노하우와 개발 기술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제약업계에서 구강붕 해정은 매출의 보증수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HK 이노엔의 요 K캡, 이게 대표 사례인데, HK 이노엔은 지난 2022년 5월에 K캡 구강붕 해정을 출시를 했습니다. 이 구강붕 해정의 첫 해 매출 비중이 10%를 넘어갔고 2년차에는 매출 비중이 20%까지 올라갔죠. 이상 지혈증을 치료하는 에제티미브, 그리고 로스바스타틴 두 개의 성분이 복합된 로수젯은 2015년 항미약품을 통해서 첫 출시가 됐는데, 출시 1년 만에 243억 원의 처방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지난해 1788억 원 처방 매출을 기록 올리면서 국내 제약사 자체 단일 개발 품목으로는 가장 많은 원의 처방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로스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는 현재 국내에서 50개사가 151개 품목의 시장에 출시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유한양행 로스바미브가 처방액을 800억 원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서 HK 이노엔, 대웅제약 등이 모두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렸습니다. 한 해 국내에 처방되는 로스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복합제 규모가 6천억 원에 달합니다. 자, 이렇다는 말은 K캡에 대한 구강붕 해정 매출 공식을 한국 파마에도 대입을 해본다면은 로수젯의 구강붕 해정 매출액은 대략 600억에서 1200억 원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약품이 개발하고 있는 로수젯 구강붕 해정은 아주 빠른 출시를 통한 시장 선점이 중요한 것을 회사 측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까지 로수젯 구강붕 해정 임상을 완료를 하고 2026년 허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당장의 매출이 아닌 미래의 매출을 예상해서 선반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왠지 거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거품일까요? 지금이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면은 거품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미국도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한국도 금리 인하를 했죠. 금리 인하 시기로 바뀐 상황입니다. 금리 인하 시기에는 제약바이오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차트를 먼저 잠깐 보시기로 하죠. 한국파마는 코로나 시기에 상장을 해서
당시 치료제 이슈로 여타 다른 종목들처럼 급등을 하면서 상승을 했다가 마찬가지로 여느 다른 종목들처럼 장기간 하락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물대가 17,500원 그리고 27,500원 요 사이에 상당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일단 1차적인 저항은 여기 27,5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가격보다 30%는 더 올라야 도달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요 구간을 뚫고 더 올라가려면 이 당시처럼 큰 폭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어줘야 되는데 현재는 한국파마가 시장의 중심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종목이라는 건 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서 과연 이 정도의 거래량이 동반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상승의 초입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투자 전략이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투자 전략은 저희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대로 잘 따라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한미약품의 맨 앞 글자 한 이렇게만 작성해서 문자 하나 발송해 주시면은 이 한미약품 언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추가 매수나 상단에 잡으신 분들 물타기를 하려면은 언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최대 수익을 내려면은 과연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마다 저희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다 알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신 분들도 좋고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좋고 어떻게든 수익이 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한이라고만 작성해서 그냥 딱 이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무료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부담 갖지 마시고 휴대폰 꺼내서 문자 바로 발송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국파마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현재는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시장에 아주 널려 있다고 봅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도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오늘 영상 보시는 분들께도 특별히 종목 받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까 마찬가지로 요 번호로 여기 써있는 대로 숫자 7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또 하나 발송해 주시면은 문자를 발송해 주신 모든 분들께 저희가 매일 오전 장 시작 전에 당일 상승할 종목 또는 전일 마감 전에 내일 상승할 종목을 얼마에 매수를 해서 얼마에 매도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함께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수익 낼 종목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문자 받아서 매매하시길 바랍니다. 9월 말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몇 개만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20일 금요일날 오전 8시 25분에 장 시작 전에 저희가 안내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녹십자 웰빙 1,800원에 매수하셔서 12,500원까지 딱 보시고 매도하자라고 저희가 안내해드렸고요. 상승이 가능한 내용까지 같이 포함해서 드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 초반에는 살짝 하락을 시작했다가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 그 부분까지 딱 와줬고 이때 매수해서 12,500원 정확하게 찍고 내려왔습니다. 29분에 매도를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0분 정도 걸린 셈이네요. 수익률은 하루에 15.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3일 월요일날 오전에도 마찬가지로 8시 49분에 저희가 모비스 추천해 드렸고요. 3,350원 부근에서 매수하시고 3,800원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매도해라 라고 저희가 안내해 드렸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살짝 하락했다가 매수 가격 보니까 바로 딱 매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바로 올라서 매도 가격 3,800원에 이거는 거의 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더 갈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저희는 무조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수익률은 10분 만에 13.1% 나왔고 24일날 추천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8시 23분에 안내 드렸습니다. 핑거 1,250원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저희는 오전에 급등 정보를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할 때는 목표가를 크게 주지 않습니다. 실현 가능한 목표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면은 그때 그냥 바로 딱 예약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매수 되셨을 거고 그 이후에 30분도 되기 전에 11,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이후에 더 올라가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딱 목표가만 오면은 그냥 바로 매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욕심내다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수익률은 30분 만에 11.9% 나왔습니다. 25일도 8시 44분에 안내 드렸고요. 이스트 소프트 문자는 이렇게 나갔습니다. 이거는 약간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한 40분 만에 수익률 18.6%. 이렇게 오전 30분만 딱 시간 쓰시면은 이런 수익이 매일매일 여러분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만 이랬냐? 그렇지 않죠. 저희가 9월 초부터 9월 중순까지 추천해드렸던 종목도 좀 몇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날 저희가 추천했던 샤페론입니다. 매수 가격은 26,000원, 매도 가격은 3,000원. 딱 38분 동안 투자해서 수익률은 15.38%가 나왔습니다. 다음날 9월 5일 원택 같은 경우에 9시 13분에 6,200원에 매수해서 9시 33분 6,700원에 매도했고 딱 20분 투자해서 8.6% 수익 났습니다. 뒷자리 4630 사용하시는 분께서 저희한테 구독을 하겠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다음날 바로 저희가 오전 8시 51분에 이 원택에 대해서 6,200원 매도가 6,700원으로 매도 가격 필히 지켜달라고 하면서 문자 발송해 드렸고요. 그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이때 매수해서 이때 매도 정말 단기간 내에 8.6%.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구독 이야기도 말씀드렸는데 구독이라고 안 보내셔도 되고 그냥 딱 7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9월 10일날 추천했던 한농화성입니다. 18,000원에 매수해서 19,800원에 매도를 해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분간 수익률 10% 달성을 했습니다. 9월 11일날 추천했던 클리노믹스. 이거는 8분간 수익률이 거의 한 15%. 700원에 매수해서 800원 매도. 더 올라갔지만 욕심부리지 않고 저희가 딱 원칙을 내세운 방법대로만 해서 짧은 시간 내에 수익만 내고 나왔습니다. 보여드린 거 모두 다 공통점이 있죠. 바로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무조건 목표가에 닿으면은 그냥 매도를 했습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원칙을 세워놨으면 주가가 더 오르던 말던 그 원칙에 맞게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힘들죠? 솔직히 매수하는 거 그냥 막 올라가는 거 아무거나 매수 올라타기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매도 타이밍 잡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런데 진짜 매도했더니 더 올라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런데 반대로 솔직히 매도 타이밍 놓치고 욕심부리다가 오히려 더 떨어진 적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원칙을 가지고 매수 매도를 기계처럼 하게 만들어 드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 받으시면은 매수 걸고 매도 가격에 매도 예약만 걸어 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쉽죠? 그렇게 해서 하루에 한 종목씩 평균 10% 정도만 딱 수익을 낸다고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만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한 달 뒤에 내 계좌는 여러분들의 상상을 뛰어넘게 됩니다. 주식 투자는 복리의 마법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00만 원만 투자해서 하루 10%만 수익만 보더라도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수익을 쌓아간다면은 수익률이 572.75%, 100만 원 투자로 수익금은 572만 원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안내해드린, 추천해드리는 종목 한번 매수하셔가지고 수익 좀 잘 가져가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에 수익금이 어느새 이만큼이 쌓여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저희 쪽으로 문자 하나만 발송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 쉬운 방법인데 문자를 안 보낼 이유가 전혀 없죠. 믿음이 안 가신다라고 생각 드시면은 일단 한번 보내보세요. 어차피 무료기도 하고 실제로 주가가 오르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매수하고선 떨어진다 뭐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일단 문자 보내서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그 종목이 상승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눈으로만 며칠 동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믿음이 가시면 그때부터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추천하는 종목들 저희가 보내드리는 거 그냥 한번 확인만 먼저 해보시고 그 이후부터 실제 투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대가를 바라는 거 전혀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꼭 이 기회들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됐을 때 왜 제약바이오는 상승을 할 수가 있냐? 이거를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장기 투자가 필수적인 제약바이오 섹터의 특성상 자본 비용을 결정하는 금리의 변화는 섹터 전반의 변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하지만 섹터 자체가 보여준 성과에 따라 금리 변화에 따른 충격이 확대가 될 수도 혹은 축소가 될 수도 아니면 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를 나서는 것은 위험한 행동이 될 수는 있지만 확실하게 실적을 담보해주고 있는 종목만 잘 고르면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생각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 2020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FDA 신약 건수는 2023년 55건으로 2018년 이후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4년에도 지속이 되고 있는데 8월 14일 기준 승인받은 약물의 수는 무려 38개고 심사 중인 약물을 고려했을 때 최대 53개까지 신약 승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블록버스터급 가능성이 있는 약물 역시 현재까지 승인된 약물로만 17개가 넘은 상황입니다. 2023년 M&A 규모는 2022년 대비해서 73%가 증가를 했습니다. 2020년 이전의 평균 수준까지 회복을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향후 특허만료 약물의 증가 및 IRA 약가 인하 등을 고려해 본다면은 M&A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여기에 미국 나스닥 바이오텍 IPO 시장 역시 자금 조달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20% 성장을 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높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실적에 따른 제약 바이오 섹터의 반등 조건은 충분히 갖춰진 상황인데, 여기다가 금리 인하로 인해 추진력까지 얻게 된다면은 2023년의 2차 전지, 2024년 중순까지의 AI 같이 2024년 4분기부터는 제약 바이오가 시장을 이끌고 큰 폭의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면 됩니다. 장기간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면서 미래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적 특성상 바이오 산업은 금리 영향에 정말로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0년 이후로 XBI의 장기적인 상승은 제로금리와 양적 완화, 그리고 긍정적 투자 심리를 유지시켜준 블록버스터급 신약 출시 등 긍정적인 실적이 견인을 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약 한 개를 시판허가 받는데 필요한 비용이 1조 5천억이고, 마케팅 비용 역시 비슷한 규모로 지출이 되니까 한 개의 신약 출시에 대략 한 3조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 매출 1조 원 이상,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이상은 확보되어 있어야 투입 대비 수익을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개발은 성공률이 10에서 20%로 극악의 확률이고, 출시 약물 중에 블록버스터 신약이 되는 비율은 그 안에서도 15% 내외로 불과합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성공할 수 있는 비율은 최대 3%를 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 개발 산업이 가장 전형적인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산업인 겁니다. 특히 개발 기간이 정말 길고 투입해야 될 자본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신약 개발 산업은 자본 비용을 결정하는 이자율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금리 변화가 모든 것을 대변하는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금리 변화에 따른 상승을 하려면 개발 기업의 기술적인 성과, 이게 꼭 수반이 돼야 됩니다. 그 기술적 성과라고 하는 게 바로 이번에 로스젯에 대한 구강봉 해전 개발, 바로 이게 정말 중요한 기술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만큼 주가 충분히 꾹 상승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알려드린 대로만 한번 잘 따라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이라고 작성해서 문자 하나 발송하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매일매일 상승할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7이라고 작성해서 마찬가지로 문자 하나 발송만 해주시면 됩니다. 다 무료로 진행하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다들 휴대폰 꺼내서 바로 지금 문자 발송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